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선수는 누구일까요? 수백억 원도 아닙니다. 무려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선수들이 전성기에 번 돈을 어떻게 지켰고 어떤 선택으로 은퇴 이후의 삶까지 설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공개된 계약 규모와 알려진 자산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야구선수 재산 순위 10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개인 자산은 공식적으로 전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여러 보도와 추정치를 종합한 수치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0위는 이대호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250억 원에서 280억 원입니다. 이대호는 한국 KBO와 일본 NPB, 미국 MLB까지 세 무대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중심 타자로 성장한 뒤 일본에서도 강한 타격을 증명했고 미국 시애틀 메리너스에서도 자신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세 나라에서 오랫동안 쌓은 연봉이 자산의 기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강점은 많이 버는 능력보다 번 돈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고급 주거용 부동산처럼 실물 자산을 중심으로 관리했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가치 보존과 생활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거대한 체격과 강한 스윙으로 상대 투수를 압박했지만 자산 관리에서는 놀라울 만큼 신중했습니다. 이대호의 사례는 선수의 커리어가 끝난 뒤에도 돈이 남으려면 수입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9위는 양의지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270억 원에서 290억 원입니다. 양의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의 자산이 특별한 이유는 단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두 차례의 대형 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포수는 타격만 잘한다고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투수의 상태를 읽고 수비 위치를 조정하고 경기 전체의 흐름을 관리해야 합니다. 양의지는 이런 희소한 능력을 오랫동안 증명했고 구단은 그 가치를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인정했습니다. 체력 소모가 크고 부상 위험이 높은 포지션에서 10년 넘게 정상급 기량을 유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철저한 자기관리의 증거입니다. 공개된 개인 투자 정보는 많지 않지만 화려한 소비보다 선수 생활과 몸 관리에 집중해 온 모습은 그의 자산이 꾸준함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8위는 김현수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280억 원에서 300억 원입니다. 김현수는 KBO와 MLB를 모두 경험했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여러 차례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의 강점은 폭발적인 한 시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무너지지 않는 안정감입니다.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타격을 보여주며 구단과 팬의 신뢰를 얻었고 그 신뢰가 다시 계약 가치와 광고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서초권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물 자산도 갖춘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김현수의 재산은 한 번의 투자 성공이나 우연한 대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성적을 유지하고 부상을 관리하고 팀이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자신의 역할을 해낸 결과입니다. 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비싼 자산은 순간적인 화제성이 아니라 반복해서 증명되는 신뢰라는 사실을 김현수가 보여줍니다. 7위는 김하성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300억 원에서 350억 원입니다. 이 순위는 지금까지 쌓은 금액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큰 선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김하성은 키움 히어로즈에서 정상급 유격수로 성장한 뒤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투수와 빠른 경기 속도에 적응해야 했지만 수비와 주루 장타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2023년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출신 내야수로서 역사적인 성과였고 이 기록은 그의 경기 가치뿐 아니라 광고와 브랜드 가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김하성의 자산은 단순히 미국에 갔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KBO 시절부터 이어온 훈련 습관과 경기 이해도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는 유연성이 메이저리그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입니다.
장기 계약과 광고 글로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현재 진행형 자산계 가깝습니다. 6위는 최정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350억 원에서 400억 원입니다. 최정은 해외 리그로 진출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최상위 자산을 만든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한 팀에서 오랫동안 중심 타자로 활약했고 3차례의 대형 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통해 누적 계약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원문에서는 누적 계약 총액이 3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이 수치는 홈런 능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년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고 팀의 간판 역할을 감당하며 구단과 장기간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최정의 자산 관리에서도 큰 투자 실패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공격적으로 재산을 불리기보다 커리어에서 벌어들인 돈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해외 진출 없이도 국내 리그에서 실력과 신뢰를 오래 유지하면 수백억 원대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5위는 이정후입니다. 원문에서 제시한 추정 자산은 약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실제 보유 재산이라기보다 장기 계약의 총액과 미래 수입 가능성을 반영한 추정치에 가깝습니다. 이정후는 2023년까지 KBO에서 최고의 교타자로 활약했고 2024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총액 1억 1,3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화로 살로바로 호화를 환산하면 계약 당시 약 1,500억 원 안팎으로 평가된 초대형 계약이었습니다. 그는 정확한 타격과 선구안 주루 센스 뜬전 나온 주루 센스 수비 능력을 모두 갖췄고 이종범의 아들이라는 배경을 넘어 자신의 성적으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경기력과 스타성, 글로벌 계약이 동시에 결합되면서 연봉뿐 아니라 광고와 후원 시장에서도 큰 잠재력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장기 계약 기간 동안 건강과 성적을 유지한다면 이 순위에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4위는 이승엽입니다. 원문에서 제시한 추정 자산은 약 1200억 원에서 1300억 원입니다. 이승엽은 KBO와 일본 NPB에서 모두 정상급 타자로 활약하며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은퇴 이후에도 감독과 방송, 광고 활동으로 브랜드 가치를 이어갔습니다. 원문은 그의 자산 증가에서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핵심으로 지목합니다. 해당 건물의 가치 상승으로 약 90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매입가와 현재 가치에 따라 실제 차익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역 시절 벌어들인 돈을 부동산으로 전환해 장기 자산으로 만든 선택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연봉을 소비로 끝내지 않고 임대 수익과 가치 상승이 가능한 자산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이승엽은 은퇴 이후까지 준비한 전략형 자산가로 묘사됩니다. 3위는 류현진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1,800억 원에서 2,000억 원입니다. 류현진은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활약하며 한국 투수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메이저리그 경력을 쌓았습니다. 원문은 MLB 누적 연봉을 약 1,200억 원 이상으로 소개합니다. 이후 한화 이글스로 복귀하면서 4년 총액 170억 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류현진의 자산 구조는 부동산 투자보다 본업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선발 투수로 오랜 기간 살아남으며 높은 연봉을 받았고 메이저리그 서비스 기간을 채워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자격도 확보했습니다. 부상과 재활을 반복하면서도 복귀할 때마다 경쟁력을 증명한 것이 거액 계약의 바탕이 됐습니다. 그의 재산은 투기적 성공이 아니라 야구 실력을 가장 높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2위는 추신수입니다. 추정 자산은 약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입니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약 16년 동안 활약하며 아시아 출신 야수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장기 커리어를 만들었습니다. 원문에서 소개한 MLB 누적 연봉은 약 1,470억 원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약은 텍사스 레인저스와 체결한 7년 총액 1억 3천만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1,4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 계약 하나만으로도 한국 스포츠 역사에서 손꼽히는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부동산과 주거자산을 보유하며 자산 구성을 다양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신수의 성공을 돈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경쟁했고 부상과 수술, 성적 압박을 견디며 16년 동안 메이저리그 무대를 지켰습니다. 장기간의 성과와 정확한 계약 시점 협상력이 결합해 거대한 자산을 만든 것입니다. 1위는 박찬호입니다. 원문은 그의 추정 자산을 1조 원 이상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박찬호 개인의 야구 수입뿐 아니라 가족 자산에 대한 비공식 추정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개인 재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찬호는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로서 LA 다저스를 비롯한 여러 구단에서 활약했고 누적 연봉과 연금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서울, 신사동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문에서는 해당 건물의 가치를 약 800억 원 규모로 설명합니다. 여기에 아내 가족의 상속 자산이 1조 원 이상이라는 추정까지 더해지면서 전체 자산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가족 자산과 개인 자산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찬호가 1위로 언급되는 이유는 돈의 액수만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현역 시절의 연봉과 광고 수익, 은퇴 이후의 해설과 강연, 기업 자문과 투자 활동까지 이어지며 자신의 이름을 장기적인 브랜드로 바꿨습니다. 이대호는 안정적인 관리로, 양의지는 희소한 포지션의 가치로, 김현수는 신뢰로, 김하성은 글로벌 경쟁력으로 자산을 키웠습니다. 최정은 국내 리그에서의 꾸준함으로, 이정우는 초대형 계약으로, 이승엽은 부동산 선택으로, 류현진은 본업 집중으로, 추신수는 16년의 인내로, 박찬호는 개척자의 상징성과 장기적인 영향력으로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선수들의 재산을 결정한 것은 한 시즌의 연봉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정상급 기량을 유지했는지, 번 돈을 어떤 자산으로 바꿨는지, 은퇴 이후까지 준비했는지가 순위를 갈랐습니다. 가장 많이 번 선수보다 더 강한 사람은 번 돈을 잃지 않고 다음 기회로 연결한 선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10명 가운데 누구의 자산 형성 방식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